여러분님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다이어리 시즌2 뉴욕으로 다시 돌아온 김민호 기자입니다. 여러분님들 이제 몇 분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가을장 조정론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관망 모드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 9월 현지 시간 기준 9월 20에서 21일 이틀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 정례회를 열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매매 타이밍을 결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비록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지만 이번 주에 정말 힌트가 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일단 9월 12일 월요일은요.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추석을 기념해서 쉬어갑니다. 중국과 홍콩도 추수감사절 증시 휴장이고요. 이날은 별다른 일정이 없는데 13일 화요일부터 일정이 좀 있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미국 노동부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는 CPI라고만을 부르죠. CPI를 발표합니다. 예전 성적을 보면 사실 물가 피크아웃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7월 대비 8.5%였는데 이게 이제 6월 대비 6월에 9.9% 넘었었죠. 그때보다 약간 살짝 꺾였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역시 상승률이 살짝 소폭 깎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달한 게 아니냐. 연준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흔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9월에도 밟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그런 식의 연설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그 카톡 컨퍼런스 때도 그랬고 그에 앞서서 이제 8월 말에 열린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한번 단단히 말씀을 해봤죠. 내가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가 있을 거라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와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난주에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밟은 상황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말을 빌면요. 임대료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대료는 이제 서비스 측면에 속하는데 서비스 부문의 물가지수 상승률이 일반 물가에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왜냐면 임대계약은 12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하다. 좀 더 지켜보고 물가를 확실히 잡아놔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연준 내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14일 수요일 넘어가 볼게요. 이날은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7월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8월 생산적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7월 수치는 이제 조금 옛날 것 같은 느낌이고,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달러화 강세 그 효과를 미국이 한번 톡톡히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달러화가 강세일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한 거니까요. 그리고 14일 수요일에는 한국 8월 무역 수지도 있어요. 미국은 달러화가 강세일수록 땡큐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마 무역 수지 적자가 또다시 큰 폭으로 벌어지진 않을까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5일 목요일로 가보면요. 오전 8시에 이게 기존 일정대로라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기존의 기준금리는 1.75%였는데 지금 최근에 소비 물가 상승률이 10.1%로 두 자릿수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경제 침체 압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럽 쪽
중앙은행들은 정말 좀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월 8일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는 영란은행이 일정을 어떻게 바꿀지 안 바꿀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개장 전에 필라델피아 9월 제조업 활동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9월 제조업 활동 지수랑 이 밖에 미국 8월 산업 생산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해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소매 판매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잘 될수록 소비가 느는 거니까요. 이런 거를 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 압박도 있고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소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한번 지켜볼 만하겠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8월 산업 생산을 발표합니다. 중국 시간으로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에 발표를 하는 건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으로 통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얼마나 둔화될지 아니면 의외로 더 잘 되고 있을지 이런 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말에 천전, 다롄 같은 주요 지역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좀 봉쇄가 되고 있어서 약간 살짝 둔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9월 16일 금요일에는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유로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사실 이미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직후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에 발표된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를 하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이에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이제 시장의 기대를 예상을 흔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묶어놔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8월에 이제 미시간대가 집계한 사람들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은 2.9%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2%보다 높기는 한데 예전에 막 3% 넘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주다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연준 FOMC가 껴있는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일정 말고도 지금 경제 이벤트나 국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팝업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좀 발편집이긴 하지만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날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내지는 관련주 뭐지? 테마주 뭐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일로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저의 투자를 위해서 찾아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많이 담아서 제작하고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